자, 일어나세요. 자, 수투 봅시다. 일단 수투 숙제에서 질문부터 봤죠? 번호 불러주세요. (19번) 왜 그래? 어? 왜 저한테? 아니 너가 아파 보여서 그래. 괜찮아? 빨리빨리 움직여. 빨리빨리 어? 19번 그 다음 24번 아 이거 오늘 애들이 많이 안 와가지고 오늘 수학여행이다 뭐다 뭐 지금 학교 숙제를 질문 다음 주에 다시 받을게요. 알겠죠? 난 진호 나가겠습니다 오늘. 진호 다시 숙제 다시 해와. 알겠어? 안 했잖아 지금. 안 했잖아. 윤서도 했어? 안 했어. 주원이만 했잖아 지금. 주원이랑 예은이만 좀 한 거 아니야 지금. 예은이도 다 안 했지. 쟤는 다 했어? 그러니까 진짜 너 쌤 다 했어? 혜성이 쌤 다 했어? 알았어.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건가? 여러분? 말을 해줘봐. 내가 욕심이 많은 거야? 어? 아니 나의 목표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게. 내 목표. 나의 목표. 나의 목표는 우리 반이 0명 되는 거예요. 0명. 우리 반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아니 근데 여러분 아니 이게 나쁜 말로 나빠서 니들이 나를 싫어해서 떠나는 게 아니고 성적이 안 올라서 떠나는 게 아니고 니들이 실력 상승을 해서 올라가든 오케이? 아니면 진짜로 내가 너무 스파르타로 해서 못 견디겠다 해서 도망치든 어찌됐든 나는 우리 반 0명 하는 게 내 꿈이라고. 그 월급에 나는 놀고 싶다고. 내 말 이해해?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원장님한테 혼나는데 찍고 있구나 이씨. 유출하면 안 된다. 유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학원을 오래 다닐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학원 오래 생각하시면 안 돼. 한 번 배우고 빨리 뛰쳐나가서 네 공부해야지. 그렇잖아. 언제까지 학원에 머리 긁고 잡혀 다닐 거야. 그래 고3 때 되면은 내가 취약한 과목만 골라서 학원 다녀야지. 그렇잖아. 고2 때 빨리빨리 배우고. 내 말 이해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지금 나의 목표는 뭐냐면 빨리빨리 배우고 나가. 아니 진짜로 오래 있을 필요가 없어. 너네 학원비가 공짜냐? 근데 학원비가 또 싸지도 않잖아요. 비싸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그거에 맞는 상황하는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수학 학원을 계속 오래 다니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계속 오래 다니는 것도 자기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해요. 수학은 어쨌든 간에 나중에 그런 시간이 와요. 오케이? 그럼 그게 되기 전까지가 문제인 서 그런 거지. 수학이라는 과목은. 그래서 나한테 어느 정도 이제 나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배웠으면은 그 뒤부터는 사실 수학 학원을 막 그렇게 크게 안 다녀도 된다니까. 이해해? 나는 학원도 안 다니고 저기 명문대 갔는데 뭐
난 학원도 하나도 안 다녔어요. 머리가 좋아.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 그때는 다 학원 안 다녔어요. 그때는 다 야자를 했잖아요. 너희 지금 야자 안 하잖아. 그때는 다 야자가 필수였단 말이야. 그때는 학교 끝나면 11시야. 11시에 학원 영어 못 하잖아. 학원 그 영업 다 막았거든. 학원 다 못 갔어. 그럼 주말에만 하루 학원 가고 그랬지 애들이. 주말에 하루 이틀 정도. 우린 토요일에도 학교를 갔거든. 너네 토요일날 여러분 놀토란 말 알아요? 놀토란 말? 우리는 격주로 토요일날 쉬었거든. 하루는 일주일은 토요일 쉬고 일주일은 토요일 안 쉬고 막 이렇게 갔었어 하여튼. 토요일날도 학교 갔기 때문에 학원 안 다녔다. 그러니까 학원 안 다니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이 있어요. 물론 알아요. 전 안 됩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 알겠는데 근데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보면은 니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혼자 공부할 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봐야 돼. 어? 내 말 이해해? 아니 그러니까 학원 다니면서 지금 내가 준 숙제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 하고자 하는 이 말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내가 준 숙제도 소화를 못하면서 오케이? 자기 공부는 어떻게 소화해낼 거냐고. 내 말 그 말이에요 지금. 응? 나는 학원을 안 다니면서도 나 스스로 저 정도의 양을 만들어서 항상 공부를 해놨습니다. 오케이? 왜? 나는 대학 가고 싶은 욕구가 강했거든. 대학 가고 싶었거든. 여러분들은 그렇게 큰 욕구가 없나? 대학 가고 싶은? 넌 저번에 얘기해보면 그렇게 없는 것 같더만. 어? 생겼어. 생겼어? 그럼 생겼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 죽을 둥 살 둥 해야지. 맞아 아니야. 맞잖아. 응? 그러니까 내 말은 여러분 나 그 말 좋아하는데 여러분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 뭐야 B와 D 사이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다라는 말 있잖아. 결국 선택이거든 다. 여러분 인생은 다 선택. 매 순간순간 선택.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은 진짜 이런 순간일 수도 있는 거야. 학원 끝나고 집에 갔잖아. 학원 끝나고 집에 갔어. 근데 피곤해. 그래서 나는 밥 먹고 자는 선택을 할 거야. 아니면 학원 끝나고 집에 갔는데 좀 피곤하더라도 오늘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하고 잘 거라는 선택. 내 말 이해해? 이런 작은 것들도 선택들이라고 인생에서. 내 말 이해되지? 근데 그런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은. 그죠? 근데 결국에 그 선택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맞잖아. 그치?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동물이긴 한데 그럼 후회를 최대한 안 하기 위한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일반적으로 본능을 따르는 선택을 하잖아. 인간이 기본적으로 본능을 따르는 선택을 하면은 후회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마 본능에 따른 선택을 여러 번 해봤으니까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본능에 좀 반하는 선택을 좀 하셔요. 본능에 좀 반하는 선택을, 좀 힘들어도 좀 참고 나 이것 좀 하자, 이것 좀 하자 이런 선택을 하다 보면 그리고 그 선택이 익숙해져요. 점점. 내 말 이해돼? 그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점점 거부감이 없어지고 이게 공부가 쉬워진다고. 그래서 공부를 한번 이렇게 관성을 타게 되면은 계속 쭉 자래요. 잘하는 놈은 공부를 더 하고 싶어해. 못하는 놈은 공부를 더 안 하고 싶어해. 그런 이유인 거야. 내 말 이해해? 그 습관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말을 좀 잘 새겨 듣고 다음 시간에도 숙제가 이렇게 개판이면 좋은 말로 안 나갑니다. 지금 오늘은 좋은 말로 나갔지만 좋은 말로 안 나가요. 알겠어? 오케이? 물론 내가 좀 많이 내주긴 했는데 내가 좀 욕심을 부렸어. 미안해. 알았어. 잔소리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수투 내용 좀 진행을 합시다. 오케이? 자 일단 오늘 하는 부분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진짜 중요한 부분. 수투의 이제 알파이자 오메가 파트고, 오케이? 여기에서 수능 4점짜리 문제가 2개가 나옵니다. 무조건. 오케이? 수능 4점짜리 문제가 2개가 나오고 4점짜리 2개 문제가 2개가 나오니까 그 2개를 맞추냐 못 맞추냐에 따라서 1, 2등급 갈리거든요. 여기가.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단원의 이름은 그래프 개형 추론이에요. 개념 노트에는 제가 다 써놨으니까 일단 그냥 지금 그 칠판 보세요. 제가 필기하라고 하는 것만 필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프 개형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라는 거는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프가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를 추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뭘 통해서? 그 함수의 도함수를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그 추론하는 방식이 뭐만 보는 거냐면 이 함수가 증가하는지 또는 감소하는지 그것만 볼 거야 우리는. 뭐라고? 뭐 본다고? 증가하고 감소하는지. 즉 x의 범위에 따라서 x의 이 범위에서는 얘가 증가하고 x의 이 범위에서는 얘가 감소하고 x의 이 범위에서 얘가 증가하는지를 알면은 대충 이런 그래프 개형이 나올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되지? 그것만 찾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내용 자체는 진짜 별게 없어요. 내용을 일단 잘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정의부터 내려야 돼요. 증가와 감소의 정의. 사실 우리가 증가함수란 말, 감소함수란 말 여기까지 써왔지만 증가함수랑 감소함수의 정의를 내린 적은 전혀 없었거든요. 오케이? 그럼 증가함수의 정의부터 일단 좀 내려보면 이렇습니다. 닫힌 구간 A, B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합시다. x1, x2 해봅시다. 그러니까 임의의 x1, x2를 잡았다고 쳐볼게요. 닫힌 구간 A, B에서. 오케이? x1이 x2보다 작게 뽑혀왔어요. x1이 x2보다 작게 뽑혀왔으면 fx1도 fx2보다 작아버린다라는 이 명제가 항상 참이되는 함수라면 그 함수는 닫힌 구간 A, B에서 증가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느낌이 오죠? 왜 그런지. 아니 정역을 딱 두 개를 뽑았는데 왼쪽 놈의 함수값보다 오른쪽 놈의 함수값이 더 크게 찍힌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우상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증가하는 거라고 이해했어? 그러니까 증가의 정의는 이렇단 얘기예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방점은 딱 하나예요. 뭐냐? 여기서 방점은 여기 봐. 여기서 방점은 이 함수가 내가 지금 사는데 연속이거나 미분 가능해야 된다라는 말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전혀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증가랑 감소의 기본적인 정의는 연속이나 미분 가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를 그렸다고 쳐볼게요. 선생님이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분명히 요 안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있습니다. 불연속인 지점도 있고요. 하지만 얘는 닫힌 구간 A, B에서 증가함수다라고 하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저 정의에 정확하게 부합해요. 어떻게 두 개를 뽑아와도 오른쪽 놈의 x값의 함수값이 왼쪽 x값의 함수값보다 무조건 크게 찍혀요. 제 말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증가랑 감소의 정의는 미분하고는 원래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감소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감소는 이쪽 부등호만 반대 방향으로 바꿔주면 되겠지. x값이 오히려 크게 뽑혔을 때 함수값이 오히려 작게 찍히면 돼요. 걔만 이해됐어요? 그러면 걔가 감소의 정의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증가의 정의만 써놓는다. 감소의 정의 그냥 다 잘 써놨어요. 거기다가. 좋아. 그래서 증가와 감소의 기본적인 정의는 이러한데 다시 말해서 함수값만 가지고 하는 건데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어떻겠냐 이거야.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이 증가와 감소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미분 가능하다는 말에 이미 이 함수가 연속이면서 스무스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게 우리가 머릿속에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잘 봐봐. 증가하면은 우상향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지. 맞아? 그러면 자, 미분 계수는 기하학적으로 뭐죠? 접선의 기울기를 읽는 거란 말이야. 그럼 자, 이 그래프가 우상향으로 가고 있으면 접선을 그으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양수로 나오겠어요? 음수로 나오겠어요? 항상 양수로 나오겠죠. 제 말 이해합니까? 감소하면은요 우하향으로 가는데 이렇게 가면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음수로 나오겠어요? 양수로 나오겠어요? 항상 음수로 나온단 말이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야. f'x의 값이 양수인 x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오케이? 그러한 부분에서는 fx는 뭐 한다? fx는 증가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내 말 이해해?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반대로 f'x가 음수가 되면 fx는 감소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 그럼 잡았어? 별거 아니지.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여기까지 꼭 한 가지 의문점을 느껴야 돼. 뭐가 의문점이야? f'x가 빵 되는 건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잖아. 내 말 이해해? 그래서 잘 봐봐.
이 명제의 역들은 성립하지 않아요. 이 명제의 역들은 성립하지 않아요. 이 명제 역들이 왜 성립하지 않냐면 F'X가 빵인 경우는요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F'X가 0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F'X가 0인 거는 사실상 나눠보면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케이스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오케이? 케이스 1번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계속 올라가. 그런데 잠깐 멈추는 거야. 잠깐 이 점에서만 멈추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여기서 접선을 그리면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건 맞아. 하지만 이 점에서만 살짝만 멈춘 거야. 내 말 이해해? 그럼 잘 봐봐. 증가의 정의에 여전히 부합해요, 안 해요? 얘는 증가의 정의에 여전히 부합하죠. 그럼 F'X가 0이긴 하지만 얘는 증가하긴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지금 제 말? 됐어? 그 다음 얘는 반대로 감소하는데 잠깐만 멈췄다가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감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 말 이해하셨어? 됐어 안 됐어? 그런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가다가 계속 이렇게 나가. 이렇게 가버리는 거지. 내 말 이해해? 그럼 이렇게 하면은 얘는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죠. 왜냐면 이렇게 두 개를 뽑으면 둘 다 똑같이 나와버리죠. 내 말 이해했어?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 오케이? 그러니까 잘 봐봐. fx가 증가한다고 해서 f'x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발레가 누구야? 케이스 1번인 거야. fx가 증가하면은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하셨어? 그러면 정확하게 명제를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fx가 증가한다? 그러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쓰는 건 이 명제는 참이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럼 반대로 감소한다 라고 했으면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명제 참이라는 얘기야.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마찬가지로 이 새끼들도 0명제가 성립을 안 해요. 오케이? 왜 0명제가 성립을 안 할까요? 얘네들의 발레는 얘네들이 되는 거죠. 도함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 말 이해했어?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 수2에서는 무슨 함수들만 다루냐면 다항 함수들만 다룹니다. 맞죠? 다항 함수들만 다뤄요. 그럼 자, 이렇게 되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 미분계수가 0 되는 지점이 한 지점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걔가 쭉 이렇게 이어지게 나와야 돼요. 내 말 이해합니까? 예를 들어 상수함수처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다항함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다항함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다항함수에서는 케이스 3번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교과서에서는 니들한테 그걸 생략하고 그냥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러니까 다항함수에서는 이게 여기가 5가 되는 거야. 다항함수 한정에서는. 내 말 이해했어? 그러니까 다항함수 한정에서는 요 부분 있잖아. 다항함수 함정에서는 요 부분이 필요 충분해요. 그렇게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제 말 이해했어요? 그래서 다항함수 함정에서는 증가한다? 그냥 도함수 0보다 커 나왔다. 감소한다? 도함수 0보다 작거 나왔다. 도함수 0보다 커 나왔으면 증가하는 거고 도함수 0보다 작거 나왔으면 감소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러한 디테일적인 부분은 사실 원래 교과서에 써져 있는데 많이 좀 삭제가 된 부분이고 사실 이 내용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수리논술을 좀 더 많이 나와요. 이 디테일한 거. 나중에 여러분 고3 때 할 때 좀 도움이 될 내용이긴 합니다. 알겠죠? 일단 지금부터 처음부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좋아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만 알고 계시면 게임 끝난 거야. 그럼 이제 봐봐. 이제부터 도함수를 구해서 그 도함수가 어디서 양수고 어디서 음수인지만 알면 얘는 게임이 끝난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차 함수식이 나왔어. 3차 함수식이 3분의 1에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 이렇게 나와. 3x로 해서 이렇게 됐어? 그럼 자 얘는 우리가 여태까지 그래프를 그릴 줄 몰랐다고. 그런데 자 얘를 미분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되는 거 보이시나요? 보여 안 보여? 그럼 자 이 도함수의 그래프는 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럼 이 도함수의 그래프는 1하고 3에서 이렇게 근을 가지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그려져요. 맞아? 이제 여기서 좀 특이한 짓을 하는데 여기서 함수값이 양수고 여기서 함수값이 음수고 여기서 함수값이 양수죠. 얘는 이걸 보는 거예요. 도함수에서. 맞아? 그러면 요 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원함수가 도함수값이 양수였으니까 원함수는 증가했을 거야. 여기서는 감소했을 거야. 그 다음 여기서 다시 증가했을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선생님 왜 직선으로 그리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는 정보는 그냥 증가 감소니까 그냥 직선을 그린 거야. 원래는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는 3차 함수니까 아주 스무스한 이런 곡선으로 생겼어요. 그렇겠죠. 정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쨌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가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감소하는지를 우리가 도함수만 보고서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 이해되셨어? 오케이? 요 내용이 끝이야. 별거 있어 없어? 별거 없어. 별거 없는데 여기서 이제 3차 함수 가지고 노는 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개념만 더 얘기하고 나 그거 얘기할게요. 오케이? 한 가지 개념이 추가가 돼요. 이거는 그냥 용어 추가하는 건데 뭐라는 게 나오냐면 극대와 극소라는 게 나옵니다. 극대와 극소. 오케이? 극대와 극소는 그냥 뭐냐면 구분짓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지점 있잖아. 그럼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그 지점들 있잖아요. 그 지점들이 항상 경계가 되니까 수학에서 항상 경계는 중요하거든요. 그 경계들에다 이름을 붙여놓고 우리가 문제에서 막 명명할 거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게 극대랑 극소야. 근데 얘네들도 기본적인 정의부터 좀 바라보면은 얘네들의 기본적인 정의는 완벽하게 미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함수값으로만 정의를 합니다. 오케이? 그럼 극대 정의부터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근방이라는 말을 쓸 거거든요. 근방. 근방의 한점 한국말 뜻은 뭔지 알지? 그냥 주변이라는 뜻이잖아. 그냥 x는 a의 근방이라는 말을 내가 쓸 건데 이건 뭐냐면 a를 포함하는 아주 작은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간 길이가 어디로 수렴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편할까? 구간 길이가 0으로 수렴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편해. 내 말 이해했어? 그러면 이렇게 쓰자. 정의는 x는 a의 근방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a에서의 함수값이 그 모든 근방들의 함수값보다 다 크거나 같은 거야. 오케이? 이러면 함수 fx는 x는 a에서 극대이다 라고 하고요. 오케이? fa를 극대 값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정의예요. 여기까지가. 이해했어? 그러니까 잘 봐봐. 그래서 극대를 이해하는 거는 영어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극대의 영어 이름은 뭐냐면 로컬 맥시멈이에요. 맥시멈이 무슨 뜻이야? 최대란 뜻인데 로컬은 그 지역에서잖아. 그러니까 어떤 그 한정된 지역에서 최대인 애를 극대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A를 포함한 아주 작은 구간에서 A가 지금 최대가 되고 있죠. 그 말이잖아. FA가 FX보다 다 크거나 같다는 거거든. 내가 이해했어? 그렇게 되면은 얘가 극대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감 잡아 선생님 말? 오케이? 그럼 잘 봐봐.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건데 얘가 극대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볼까요? 요렇게 나왔어요. 이 X는 A에서 극대 맞습니까? 아닙니까? 극대 맞죠? A를 포함한 아주 작은 근방에서 A가 제일 커요. 잘 맞아?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나와도 A를 포함하는 아주 작은 근방에서 A에서 함수값이 제일 큽니다. 날 맞아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얘는 미분이 불가능하거든. 그러니까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극대값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반대로 요렇게 해볼까? 요렇게 하면 A에서 극대 맞아요 아니에요? 이것도 극대 맞죠? 왜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A를 포함하는 아주 작은 근방에서 A 값이 제일 커요. A의 함수 값이. 내 말 이해돼? 얘도 극대야.
오케이? 그러니까 불연속이어도 극대가 나올 수 있어. 요것도 A에서 극대 맞아요. 요것도 A에서 극대입니다. A를 포함하는 아주 작은 근방에서 A 함수값이 제일 크니까. 내 말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극대의 기본적인 정의는 이거야. 로컬 맥시멈.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극소는 반대예요. 로컬 미니멈입니다. 가장 작은 애예요. 그 구역에서. 오케이? 그러면 극소의 그림은 얘를 다 뒤집으면 끝이에요. 그냥. 내 말 이해돼? 얘네들 다 극소가 될 거라고. 감 잡았어 안 잡았어? 감 잡았어? 오케이. 좋아. 그런데 이 극대랑 극소의 기본적인 정의는 이렇다 이거야. 함수값으로 정의한다고. 그런데 얘가 어떤 함수로 오면은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이제 보자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이제 극대랑 극소를 보게 되면 이제 봐봐. 어떤 그림밖에 안 그려지냐면 이 그림하고 이 그림밖에 안 그려진다는 거예요. 얘는 다 미분 불가능하고 불연속이잖아요. 제 말 이해되죠? 이렇게밖에 안 되고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극대가 되려면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지점이 되고요. 극소가 되려면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지점이 돼요. 내 말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게 증가 감소랑 연결이 돼 버리는 거야.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만 극대 극소의 정의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했어? 오케이?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극대는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지점인 거고 극소는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지점인 거야. 이해해? 그러면 다시 말해서 f'x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지점인 거고 f'x의 부호가 음수에서 f'x의 부호가 양수로 바뀌는 지점인 거야. 극소인 거는. 내 말 이해했어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어? 응. 그럼 잘 봐봐. 얘들아 극대점하고 극소점을 이제 통틀어서 극점이라고 우리가 부를 건데 그럼 극점에서의 미분계수 값은 필연적으로 얼마겠니? 잘 생각해봐.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어야 되잖아.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럼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얼마겠어? 0일 수밖에 없지. 니들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무슨 정을 쓴 거냐면 사이값 정을 쓴 거예요. 양수에서 음수로 가려면 0을 뚫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음수에서 양수로 가려면 0을 뚫고 들어가야 되고 그치? 그거 쓴 거야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F' 극점에서는 항상 미분계수가 0이 된다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르쳐요. 여기까지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니들이 이제 도함수를 활용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하고 싶잖아? 그러면 도함수를 구해서 도함수가 얼마가 되는 점,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일단 다 찾으라고 시키는 거야. 내 말 이해해?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일단 다 찾아요. 그런데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이 다 극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예를 들어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중분이면 이렇게 되거든요. 내 말 이해해요? 그럼 얘가 도함수 그래프인데 얘 여기 기점으로 플러스나 플러스야. 0이 되긴 하는데 그럼 여전히 증가가 증가하잖아. 그럼 얘는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 내 말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물론 0이 되는 것들이 다 극대나 극소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0이 되는 곳은 일단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야 우리는. 이해했어? 그럼 잘 생각해봐. 0이 되는 곳을 찾는다고 방정식 풀란 얘기인 거야. 맞아 아니야? 방정식 푸는 거는 결국에 인수분해 하는 거야. 다한 방정식 푸는 건 결국 인수분해 하는 거잖아. 내 말 이해했어? 그러면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 인수분해 니가 너무 쉽게 하는 거고 그치? 4차 함수 그래프가 문제인 건데 4차 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돼? 3차 함수가 되잖아. 그럼 3차 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돼?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어떻게 해? 3차 함수 인수분해 조르제법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인수분해해서 그리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인수분해 한 다음에 또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를 좀 잘 모르잖아.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정리를 좀 할 거야.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은 이게 다예요. 오케이?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증가감소랑 극대극소. 오케이? 근데 이제부터는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 잘 들으세요. 오케이?
개념노트는 다 있습니다. 개념노트는 다 있으니까 개념노트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함기했다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이제 다항함수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이제 얘기할 건데 다항함수를 그래프 그리는 옵션이 우리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생긴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가 뭘 이용해서 그리는 거냐면 두 번째가 f'x를 통해서 추론하는 방식. 이게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내용인 거야. 오케이? 이해해 지금? 그러니까 다항함수가 이제 나왔어. 식이 나왔어. 그러면 얘를 f'x를 구할 수 있잖아. f'x를 구한 다음에 짝짝짝짝짝짝 계속 해가지고 여기 얘가 여기서 어디서 증가가 어디서 감소하는지 이걸 찾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고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실 이게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원시적인 방법이 뭐냐면 우리 2차수 그래프 어떻게 되냐? 인수분해 딱딱 해가지고 거기 딱 지나가게 그리는 거 아니야? 내 말 이해해? 그럼 그거를 3차랑 4차까지도 확장시킬 수 있겠냐는 건데 확장시킬 수 있어요. 그걸 방법을 내가 지금 소개해 드릴 거야. 이 방법을 알아야 돼요. 오케이? 첫 번째는 인수분해가 가능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내가 말하는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건요. 이쁜 숫자들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숫자로 인수분해가 되면은 그거는 할 가치가 없어. 그건 미분해서 그리면 돼. 내 말 이해했어? 근데 미분해서 안 그려도 미분 안 해도 얘가 딱 봐도 이쁘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 있다니까. 예를 들어 3차 함수 이렇게 나와. 3차 함수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그럼 딱 봐도 x제곱으로 묶이잖아. x제곱에다 x만 3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내 말 이해했어? 됐어 안 됐어? 오케이? 그럼 자 그러면은 얘는 굳이 미분을 통해서 그릴 필요가 없어요. 인수분해서 그래프 그리면 돼요. 오케이? 근데 자 요거 이제 그래프 그릴 순서를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사전 지식이 있습니다. 사전 지식은 뭐냐면 1중근과 2중근과 3중근과 4중근과 5중근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아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일단 1중근이에요. 1중근은 분명히 A를 지나가죠. 맞아요? 그런데 A를 싸가지없게 지나갑니다. 싸가지없게 지나간다는 거는 날카롭게 지나간다는 거. 다시 말해서 A라는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 아니에요. 내 말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그런데 얘가 2차부터 되잖아요. 2차일 때는 어떻게 돼요? A에서 퉁 튕겨요. 밑에서 튕길 수도 있어요. 그 방향은 몰라. 그 상황마다 달라. 내 말 이해돼? 이거 왜 튕기는지 알아? 왜 튕기지? 야 A 왼쪽을 넣어도 양수 나오고 A 오른쪽을 넣어도 양수 나오잖아. 근데 A에서는 0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튕긴다고. 됐어? 그 다음에 x-a의 3승되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얘는 멈췄다가 들어가요. 뚫고 들어가긴 하는데 잠깐 멈춘다고. 미분계수가 0이 된다고. 내 말 이해해요? 오케이? 그러면 규칙성 보여? 4승 어떻게 써? 4승 튕긴다고. 오케이? 5승 어떻게 써? 뚫고 들어가는데 멈췄다 뚫고 들어간다. 이해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짝수, 차수, 인수들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거기서 튕겨요. 그 인수에서. 오케이? 홀수, 차수, 인수들은 그 그래프를 뚫고 들어갑니다. 근데 1차는 싸가지없게 들어가고요. 3차 이상부터는 잠깐 멈췄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미분계수가 0이 되면서. 내 말 이해했어? 요거가 일단 기본적인 사전지식이 있어요. 됐어? 그러면 그런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인수가 가능할 때 그래프 그린 방법은 첫 번째 이거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하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를 먼저 계산해서 시작과 끝을 계산하세요. 시작과 끝을 정하세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이따 그림 그리면서 보여줄게. 두 번째는 그렇게 한 다음에 근 지나도록 그래프 끝이야. 이해해? 자 봐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예를 들어서
y는 이거 4차 함수예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래프라고요. 오케이? 여러분 이거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잘 봐. 일단 방향은 내가 정하라 했지. 뭐 하라고? 뭘 해보라고? 리미트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보고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봐. 근데 얘 어차피 4차 함수니까 얘는 최고차에만 영향을 받잖아. 그럼 x를 무한대로 보내도 무한대로 날아가지.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도 무한대로 날아가지. 내 말 이해했어?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요렇게 시작해서 요렇게 끝난다고.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날아가고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날아가니까. 이해해? 요걸 정하라는 거야. 첫 번째로 정하라는 거는. 됐어?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근을 지나도록 가면 돼. 2랑 4를 찍어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와. 이렇게 와서 2를 지나가는데 얘는 홀수 진근이니까 이렇게 잠깐 멈춰 들어가겠지.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럼 4도 홀수인데 1차니까 그냥 이렇게 싸우게 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해했어? 됐어 안 됐어? 쉬워 어려워? 쉽지? 하나 더 해볼까? 이렇게 됐다. 자, 얘는 5차 함수예요. 오늘 5차 함수는 나올 일은 없긴 한데 한번 그려볼까요? 시작점부터 정하죠. 일단 5차니까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면 어떻게 가요? 원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달렸잖아. 맞아? 그럼 무한대로 시작하는 거야. 맞아? 그 다음에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원래 무한대로 가야 되는데 5차니까. 근데 마이너스 달렸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끝내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안 했어?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 2 3, 4 찍어놓고 됐어? 그럼 여기 시작해. 와 2에서 튕겨 3에서 들어가 4에서 튕겨 4실 가 끝이야. 내가 이해했어? 그럼 이렇게 5차 그래프도 그려지는 거야.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럼 잘 봐. 인수분해가 이지해. 다항함수 식을 쳐다봤더니 인수분해가 이지하다고. 3차랑 4차인데도 인수분해가 이지한 식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내 말 맞아 아니야? 그럼 그런 식들은 굳이 미분해서 그릴 필요가 있다 없다? 굳이 미분해서 그릴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그냥 근 찾아놓고 그래프 그리면 돼요. 오케이? 그런데 잘 봐봐. 여기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해. 이걸 알아야 돼. 잘 봐. 이거 3차 함수야. 4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는 건 알겠어. 근데 잘 봐. 우리 여기서는 뭘 봤었니? 어디서 증가하고 어디서 감소하는지 봤었지. 다시 말해서 극대가 어디고 극소가 어딘지 볼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놓으면은 분명히 여기서 극소가 존재를 하거든? 맞아? 그런데 저 극소가 얼마인지가 바로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바로 안 보이죠? 미분을 해봐야 돼요. 내 말 이해해? 여기까지 따라왔어? 따라왔어? 얘도 딱 보면 여기 극대고 여기 극소란 말이야. 근데 이걸 보일 수가 보이냐고 안 보이냐고. 안 보인다고 미분을 해봐야 된다고.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극대랑 극소를 요구를 할 때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수분해만 해서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극대랑 극소를 찾는 건 좀 힘들어지는 거야. 이해했어? 선생님 말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잘 봐봐. 이 방법도 좋고 이 방법도 좋은데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거야. 얘는 그래프 그리긴 귀찮지만 극대극소를 찾아준다고. 얘는 근을 찾아주고. 내 말 이해? 오케이? 근데 잘 봐. 이제부터 내가 이제 3차 함수랑 4차 함수 설명할 건데 3차 함수랑 4차 함수 설명할 건데 3차 함수랑 4차 함수는 네임드 함수예요. 2차 함수처럼. 오케이? 얘들은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 3차 함수, 4차 함수 특징을 알면은요. 뭐만 그리면 인수분해된 것만 그리면요. 미분 없이도 여기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특징들을 제가 지금도 설명할 거고 이걸 잘하는 게 결국 수투 실력입니다. 오케이? 3차, 4차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3차 함수부터 정리를 좀 해보자. 사실 얘가 핵심이야. 3차 함수 이유. 얘만 잘하면 돼. 물론 4차 함수도 잘해야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3차 함수를 잘해야 4차 함수도 잘해. 오케이? 3차 함수 잘하지. 일단 3차 함수의 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냥 이렇게 하자. 그래프 특성부터 얘기하자. 그래프 특성. 얘는 항상 점대칭이에요.
근데 그 점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변곡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 변곡점이라는 단어 자체는 수투 교육과정상 나오지 않아요. 어디 나오냐면 미적분 교육과정을 가야 나와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냥 쓰는 이유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야. 오케이? 변곡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좀 그냥 이렇게 생각해라. f'x의 극점. 그러니까 f'x도 극점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f'x의 극점을 fx의 입장에서 부르는 이름이야.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지. 그지? 이것도 헷갈리지? 이거 봐봐. 우리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니까 얘 미분하면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그러면 2차 함수 그려놓을게요. 요렇게 돼 있어요. 얘가 f'x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 아까 이렇게 했잖아. 뿔이니까 3차 함수는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간단 말이야. 맞아 아니야? 그치? 여기서 변곡점이 어디냐면 이 f'x의 극점이라고요. 맞아요? f'x의 극점 어디야? 여기에 축이야 축. 얘만 이해해? 거기를 fx의 입장에서 요점인데 요점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변곡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여기 그림으로 보면 바로 이해가 되지. 감 잡아 안 잡아? 감 잡아?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는 이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오케이? 그럼 자 봐봐. 변곡점이 뭔지는 알겠어.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 변곡점이 뭔지는 알겠어. 그럼 점대칭이라는 게 뭔데 그래프가? 그러면 점대칭이라는 건 뭐야? 점 기준 180 돌렸을 때 일치한다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이 변곡점에다가 못을 땅땅 박아요. 그래프 180도 돌려요. 여전히 그래프 어떻다는 거야? 일치한다는 거야. 내 말 이해했어? 마치 사각함수 일부분처럼 이렇게 막 카드 쪼개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내 말 이해되냐? 얘랑 얘가 겹쳐진다고. 오케이? 얘랑 얘가 겹쳐지고. 그럼 잡아 안 잡아?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3차 함수는 이 성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프 자체가. 오케이? 근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 변곡점을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되니까 그걸 식으로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와요. 봐봐. 수투를 잘하는 거는요. 결국 다 이거예요. 그래프 정보를 식 정보로 바꾸는 겁니다. 또는 식 정보를 그래프 정보로 바꾸든지 그래프 정보와 식 정보의 호환을 잘하는 친구가 수투를 잘해요. 오케이? 근데 이게 맨 처음에는 어려운데 하다 보면 쉬워진다고. 오케이? 그래서 수투는 나중 가면 쉬워져요.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래프에서 변곡점이 나타나는 건 알겠어. 그럼 그래프 이 변곡점의 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오케이? 여기까지 열심히 돼야 돼. 머릿속에.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3차 함수는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일반적으로 3차 함수는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이렇게 쓰는 거 기억나? 일반적으로 3차 함수 이렇게 쓰잖아. 맞아? 그러면 얘 도함수는 어떻게 써지냐면 얘 도함수는 3ax 제곱 더하기 2bx 플러스 c로 써지는 거 오케이야? 맞아? 그럼 잘 봐. 변곡점은 얘 어디라고? 축이라고. 요 2차 함수의 축을 읽을 수 있어 없어? 축 읽을 수 있지. 얼마야? 마이너스 3a분의 b인 거 바로 보여 안 보여? 보여? 그러니까 잘 봐봐. 여기서 변곡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3a분의 b가 돼. 이렇게. 이해하니? 됐니 안 됐니 여기까지? 됐어? 근데 잘 봐봐. 요렇게만 외우면은 하수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외우셔야 돼요. 저기서 우리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걸 우리가 많이 썼었잖아. 마이너스 a분의 b 어디서 많이 썼었어? 3차 함수에서 마이너스 a분의 b 모름이에요. 저 3차 함수에 세근의 합 아니야? 내 말 맞아 아니야? 맞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3분의 세근의 합. 요렇게까지 이해해서 보세요. 알겠어? 그래서 변곡점의 x좌표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고?
원래 3차 함수 세근의 합을 3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저거는 세근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지. 내가 이해해? 거기가 무조건 변곡점 x좌표라는 거야. 됐어? 그럼 잘 봐봐. 내가 지난 시간에 가르쳐줬던 거랑도 이제 연관이 되는 거야. 지난 시간에 3차 함수 세근의 합 보존되는 건 내가 했었냐? 기억나냐 안 나냐? 3차 함수 세근의 합 보존됐었지. fx는 0이든 fx는 k든 fx는 mx 플러스 n이든 3차 함수 세근의 합이 보존되지. 그럼 세근의 합이 보존되면 뭐도 보존된다는 거야? 변곡점도 보존된다는 거야. 내 말 맞아 아니야? 맞아? 그래서 세근의 합 보존을 내가 강조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결국 세근의 합이 뭐랑 연결되니까 변곡점하고 연결되니까 내가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했던 거야. 알겠어? 그럼 잘 봐봐. 이제 이런 걸 알면은 변곡점을 우리가 바로 계산할 수 있고. 잘 봐봐. 얘들아, 얘 봐봐. 이 변곡점으로부터 극대까지의 거리랑 극소까지의 거리가 어때요? 저건 똑같죠? 맞아요? 그러니까 변곡점만 찾으면 극대랑 극소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자고. 예를 들어서 이런 3차 함수가 나온 거예요. 그 3차 함수가 인수분해가 잘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럼 자, 그래프 그려봐.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이제. 어떻게 돼? 3차 함수니까 요 밑에 시작하지. 최종 양수니까 맞아? 2에서 튕겼다가 6으로 들어간다고. 맞아? 변곡점 얼마야? 변곡점 얼마야? 잘 봐봐. 세근의 합이 얼마야? 이 두 개랑 6 하나잖아. 세근의 합 얼마야? 10이라고. 그럼 변곡점 얼마야? 3분의 10이라고. 이해했어? 그러니까 여기 얼마냐고. 여기 변곡점 여기 있을 거니 여기 얼마냐고. 3분의 10이지. 그럼 잘 봐. 여기서 극대까지 지금 거리 얼마야? 3분의 4지. 그럼 극소 얼마겠어? 여기 얼마겠어? 여기 3분의 4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얼마야 좌표 여기 좌표? 3분의 14일 거라고. 이해했어요 지금 제 말? 그리고 잘 봐. 이렇게 잘리는 거 보여? 똑같이 잘려 이렇게. 그럼 이건 나중에 가서 얘기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아까 내가 인수분해해서 그리면 뭘 찾기가 어렵다고 했어? 극대랑 극소를 찾기가 어렵다고 했잖아. 그런데 인수분해 해놓고 세근의 합 알면은 인수분해하면 세근의 합 알 수 있잖아. 그럼 뭐가 찾아지냐고. 변곡점이 찾아지잖아. 그러면 극소가 미분 없이 찾아지잖아. 내가 맞아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굳이 미분할 필요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이해했어?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잘 봐봐. 이제부터 니들이 3차 함수 문제 풀 때는 항상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 3차 함수 식을 딱 봤어? 그럼 이거 생각해야 돼. 이 새끼가 민수분해가 이지한가 안 한가부터 생각해야 돼요. 알겠어요? 인수분해가 이지해. 그럼 뭐 하면 돼? 인수분해해서 그래프 그리는 문제 풀면 돼. 그런데 인수분해가 이지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미분해서 그래프 그려야 돼요. 알겠어?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야 머릿속에. 이해됐지?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가 뒤쪽 이어서 할게.